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달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직전 4주간에 비해 30% 감소했습니다. WHO 사무총장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이 올해 안에 해제될 것이라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기침과 가래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해 여러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 면역력을 얻을 기회가 줄어든 점이 이번 감기 유행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최근에도 7억 2천만 달러의 가상 자산을 훔쳐서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MF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미만으로 예상하면서 앞으로 5년간 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전망치를 웃돌며 20만 건을 넘어 미 고용시장 둔화 우려도 커졌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북을 포함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9시까지 대전과 충남, 광주, 전남, 전북의 화력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수위가 올해 안에는 해제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WHO가 현지 시간 6일 공개한 코로나19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주간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만 4천 명 정도로 직전 4주간에 비해 30%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도 직전 4주간 대비 28% 줄어든 320만 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거브라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올해 안에는 해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는 동안 외식이 줄고 식이보충제 복용과 배달 음식 섭취가 늘어나는 등 식생활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2년부터 2019년과 유행 1년 차인 2020년, 2년 차인 2021년에 국민 건강 영양 조사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이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줄었는데 남성은 코로나19 이전에 40%대를 기록하다가 2021년 31.7%로 줄었고 여성은 20%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가 2021년 15.5%로 감소했습니다. 비타민 등 식이보충제를 지난 1년간 2주 이상 복용한 사람의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증가 추세였는데 코로나19로 증가폭이 가팔라졌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이나 몸살 기운이 나아진 뒤에도 기침과 가래 증상은 오래가는 목감기가 많은 것이 그 특징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진료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환자로 붐비는 이비인후과입니다. 상당수는 감기에 걸려 찾아온 환자들입니다. 겨울 잘했는데 이번에 감기가 들어서 목이 잠겼어요. 따끔따끔. 뜨끔뜨끔 아프죠. 침 삼키기 힘들고. 실제로 감기 환자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220개 의료기관을 표본 감시한 결과 지난달 넷째 주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1,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달 첫째 주 800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개학한 뒤 3주 동안 1.8배나 많아졌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의 환자 수를 과거 3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어도 6배, 많게는 무려 11배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오히려 여러 바이러스에 노출되며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얻는 과정을 차단한 점이 최근의 감기 유행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최근엔 열이 떨어지고 몸살이 나아지더라도 기침과 가래 증상은 오래가는 목감기가 유행입니다. 기온 변화가 큰 환절기에다 건조하고 미세먼지까지 많은 시기라 감기로 약해진 목에 2차 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제 목에 이물감이 있어요. 불편해요. 삼킬 때 불편해요. 기침 가래가 심해요. 특히 잘 때 기침을 많이 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바이러스성 감기 이런 질환보다는 2차 감염이 되면서 세균성 염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의심이 되고 감기를 예방하려면 가습기 등으로 실내 습도를 40% 이상으로 조절하고 외부에선 마스크를 쓰면 호흡기의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열이 떨어져도 기침이 계속된다면 병원에서 2차 감염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먹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온유렉이 건강보험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이 약의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4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 BMS 제약의 온유렉정 200mg, 300mg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한국 노바티스의 샘블릭정 20mg, 40mg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습니다. 올해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 홍성 산불이 사흘 만에 꺼지고 나자 화마에 휩쓸린 삶의 터전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행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가 지원을 조금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충분한 지원이 아니어서 추가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온갖 자재들이 깨진 채 널려 있고 거대한 나무 기둥도 새카맣게 타 있습니다. 마당에 있던 장독대며 농기계며 모조리 불에 타버렸습니다. 불이 꺼진 지 이틀이 지났지만 무너져 내린 목조 건물 잔해 속에서는 계속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집이 타버려 갈 곳 없는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쪽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식구들끼리 못 치우니까 하루속히 좀 빨리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군에서만 산불로 주택, 축사 등 시설 170여 곳이 불에 타 이재민 46명이 발생했고 가축 8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최근 산불 피해가 난 10개 시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비를 지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울진 삼척 산불 때와 마찬가지로 집이 모두 탔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4천만 원이 채 안 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이라서 농기계라든지 농자재가 많이 소실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원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지역 자치단체들은 임시 주거지 마련과 이재민 돕기 모금 활동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모금 계좌를 틀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이 성금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잿더미로 변한 삶의 터전 앞에서 피해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고 가혹해 보였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신발도 또 농사짓는 농기계도 한 가지도 남아있는 게 없어서 재난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해결해 나갈지 막막할 뿐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현재 인천과 세종, 대전, 충남, 호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수준은 매우 나쁨입니다. 호남 일부 지역에선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후 한때 최고 세제곱미터당 268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 경기, 충북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에 황사 영향까지 받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황사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북 지역에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폐기물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같은 공공사업장에선 배출 저감 조치가 실시됩니다. 또 건설공사장에선 공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살수차와 방진 덮개를 이용해 먼지가 과도하게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드론이나 이동 측정차를 활용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땐 KF80 이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외출한 뒤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시간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분열된 우리 정치권의 대응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염수 대응단은 일본을 방문했지만 도쿄전력의 거부로 면담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후쿠시마를 직접 찾아 조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단.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을 직접 찾아 면담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자료 요청서를 건네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적정한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문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데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일본의 오염수 모니터링 자체는 믿을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에 대한 객관성 확보뿐 아니라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韓国の専門家を招いて一緒にですね、これは本当に安全で、韓国でも安心できるんだということを納得してもらう必要がありますし、そのための努力を日本側は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 민주당 오염수 대응단은 오늘 후쿠시마를 찾아 지방 의원들을 만난 뒤 원전 노동자와 피난민들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최대한 접근해 오염 상황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원칙론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 여당은 한심하다고 비판하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계환 기자입니다. IAEA의 보고서 발표에 맞춰낸 정부의 입장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위해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건 물론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2배 이상 전 품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세슘과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 모니터링 규모를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전반에 대해 종합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야당에서 제기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우려를 일축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또한 관련된 국적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야권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겠다는 선전선동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현지 방문도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한심하다고 맹폭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나 다름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 불식에 나섰지만
실제 방류가 이뤄졌을 경우에 대한 영향평가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최근에도 7억 2천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공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처음으로 발간한 디파이 불법 금융위험 평가 보고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개인 간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과 관련한 여러 위험들을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으로 확보한 자금을 이전하고 세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북한이 미국과 유엔 등의 제재 압박을 받으면서 갈수록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디파이 서비스에서 가상자산을 훔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례로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은 지난해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업체 엑시 인피니티와 2020년 블록체인 기술기업 하모니에서 7억 2천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재무부는 소개했습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랜섬웨어 공격에도 관여해왔으며 북한이 전 세계에 파견한 수천 명의 고숙련 정보기술, IT 노동자들도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를 자주 수행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얻은 시스템 접근권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투를 가능하게 하거나 북한의 자금 세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이렇게 훔친 가상자산을 대량 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재무부는 디파이 서비스가 한 곳에 많은 자금이 모여 있고 사이버 보안 기준이나 규제가 없고 관리자의 권한이 집중되는 특성 때문에 절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규제 틀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심의위에서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이 35.6%에 달했습니다. 여전히 신체, 언어 폭력이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이들이 추후 정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 3곳 가운데 2곳에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가 열렸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모두 622건. 심의위 회부 내용은 신체 폭력이 263건, 언어 폭력이 225건, 사이버 폭력이 125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성폭력도 11%나 됐습니다. 남학교나 여학교보다 남녀 공학에서 훨씬 많은 학폭 신고가 있었던 것도 특이한 대목입니다. 심의를 받은 가해 학생 1,207명 가운데 대부분은 2호인 접촉, 보복 금지나 가장 가벼운 처벌인 1호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나 학급 교체, 전학과 퇴학 등을 포함한 4호 이상 처분을 받은 학생도 430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4호 이상은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기록이 유지되는 중대 처분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현재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정시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의 3분의 1 이상이 대입의 불이익을 받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1,000명이 넘어가는 수도 있는 거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놓고 또 상황이 또 그럴 텐데 원서를 낼 때 이런 해당 학생들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단계로 받았던 학생들은 어떤 당락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예상보다는 좀 많을 수도 있다. 수시뿐 아니라 정시까지 불이익을 주는 건 이달 말 발표될 학교폭력 대책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교육부는 우리 사회에서 대입이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상당한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만큼 법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미국의 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서 견조하던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미만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역사적으로 약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추산한 시장 전망치 20만 건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은 3월 초에 이어 4주 만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월가 전망치 170만 건보다 많은 182만 3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발표된 2월 구인 건수가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건 아래로 내려가고 3월 민간 고용 증가폭도 준데 이어 실업수당 청구마저 늘면서 미국 고용시장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고 앞으로 5년간 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You will see in our world economic outlook that is coming next week that growth remains historically weak now and in the medium term. 금융부문 위험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교육 감소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세계 총생산의 최대 7%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he path ahead, and especially the path to robust growth, is rough and foggy. 이딴 미국 고용지표 악화에 IMF 총재의 어두운 세계 경제 성장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침체 현실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네, 부산 앞바다에서 펼쳐진 화려한 불꽃쇼를 보셨는데요. 바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이벤트였습니다. 개최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2일 입국한 국제박람회기구 BIE 실사단이 우리나라 현지 실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실사단장은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BIE 실사단이 나흘 동안 진행한 우리나라 현지 실사를 마무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준비가 잘 됐다고 평했습니다. Let me just point out that Busan has everything that it takes to host a World Expo. 또 주제 등 부산 세계 박람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I personally think that Busan has picked a very interesting theme. 이미 실사를 진행한 경쟁국과 비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We do not compare the projects. Each project is evaluated upon its own merits. 실사단은 부산 시민의 열기에 감동했고 음식과 문화도 즐거웠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This is not my first time in Korea. I have spent a lot of time in Korea. I've lived in Korea during Yosu Expo, so I know the food and the people very well. One thing I have noticed in Busan is the incredible warmth of the people. 실사를 마무리한 정부와 부산시는 이제 회원국 지지를 끌어내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저희가 개별 국가에 대한 지지 교섭 활동을 민관이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에는 4개 나라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실사단은 우리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대한 실사를 마쳤습니다. 오는 17일부터는 현지 실사 마지막 일정으로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합니다. 실사단이 작성할 보고서는 집행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171개 회원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뉴턴의 사과, 이브의 사과, 그리고 IT 기업 애플 등 세상을 바꾼 다양한 사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미술계에도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물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서 미술사의 시야를 확장시킨 폴 세잔의 사과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사과를 통해 사물의 본질을 탐구한 현대미술의 아버지 폴 세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